시즌 2 유닉 1%. 성, 몸, 마음, 영성, 폴브레인의 1% 생존 전략.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연으로 초대합니다. 유닉 1%. 네, 폴브레인 맞수다 유닉 1% 시작해 볼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르가즘 여신 이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힐링의 여신 네. 백마담입니다. 저는 조금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자의 여신 MC 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와주신 소중한 게스트분이 계세요.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루나님. 루나님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네, 방송도 한 주 동안 쉬었는데 다시 폴브레인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네,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녹음 당일날 우리 아이가 막 응급실 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우선 기준이 아이라서. 네. 솔직히 이제 막 제가 막 교통사고 당하고 이럴 때도 바로 지방 출장 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 아이는 아이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녹음 당일날 좀 양해를 구하고 네네. 이제 못 왔는데 그 부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없는 날 방송이 너무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은 게스트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제가 청취자로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좀 안심 뭐 원래도 안심했지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좋았어요. 네, 성내 주제할 때는 앞으로 종종 빠지세요. 네 그럼요. 저번에 백만원님께서 없으셔서 더 네, 날아다니셨다는 저는 소문이. 솔직히 진짜 왜냐하면 제가 성내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좀 저 스스로가 성 얘기에 막 그다지 막 재밌게 막 하는 편도 아니고 해서 저는 종종 빠지는 걸로 네 양해를 구해주세요. 아니에요. 두 분의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묘미예요. 두 분의 이런 근데 억지랑 솔직히 지치랑. 이 박사님 멘트가 그날 되게 좋았어요. 네, 그날 분위기가 완전 다르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없는 영향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게 좀 한번 빠져봐야겠다. 계속 그 질이 유지되나 그 퀄리티가 한번 봐드리기로. 항상 좋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날, 저는 그날 박사님께서 달랐어요. 또 뭔가 열정,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가진 그 인류에 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훨씬 더 저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제가 없을 때. 그리고 또 분위기가 뭐였냐면, 이 그 바람님께서 박사님의 팬이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이 박사님을 인정하는 분위기, 정말 박사님이 인류에 대한 어떤 성에 대한 헌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인정하고, 이제 잘 듣고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더 팁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기도 한 게 헤라님 부부를 제가 이제 알고 음.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들인데 제가 없어서 오히려 더 얘기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이 박사님도 또 훨씬 더 그날 정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앞으로 좀 성 때는 종종 성 주제 때는 종종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백마담님 지금 멘트로 많은 청취자분들 가슴이 찢어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시험 삼아 빠져보도록 할게요. 네. 시험자들이 나오면은 상당히 토크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체험의 또 질이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서 그 맞아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제랑 너무 잘 맞았던 게 1%
경험자, 체험자. 맞아요. 그쵸? 네, 거기에 해당되는 네, 부부셨고 마음을 많이 내서 신청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런 좋은 경험을 나누고 싶다라고. 네네. 그런 면에서 진짜 저도 청취자로서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맞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헤라님 부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자, 오늘은요, 조금 우울할 수 있는데, 우울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당신이 우울한, 지금 당신이 우울한 1% 이유. 예. 아니, 지금 당신이 우울한 이유 1% 극복법.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네.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우울증이 아니고 뭐 강박증일 수도 있고 불안장애일 수도 있고 네. 뭐 또 트라우마 쪽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우울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우울증이 아닌데도 난 우울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진위를 가려볼 수 있는 네. 아, 내가 우울증인가 아닌가? 또 진짜 우울증이면 어떻게 하고 또 우울증이 아닌데 그냥 우울한 분들은 어떻게 좀 탈피할 수 있을지 1% 극복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혹은 반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우울증인데 병원에 안 가고? 그쵸. 네, 뭔가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근데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대부분들이 즐겁게 못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 박사님 빼고 오르가즘의 신 빼고 맞아. 오르가즘의 신 빼고 오늘도 이제 박사님이랑 이제 녹음하려 왔는데 새롭게 이 시계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환경이 리모델링 됐는데 네. 시계가 본인의 사진을 도배한 특수 제작한 맞춤 제작한 시계로 바뀌었어요. 방에 들어오면 이것만 사진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또 시계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진행하면서 계속 시계를 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가늠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봐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저걸 보고 감동받았어요. 정말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면 얼마나 나르시즘적인 면모가 있으시면 저렇게 강제로 강요받는 느낌도 맞아요. 들어요. 저희가 이 녹음실에 들어오자마자 폴싱 당하고 있다. 어쩔 수 강요당하고 없이 있다. 봐야 되거든요. 시계를 보려면. 저는 일상이 오르가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머리를 잘 쓰셨어요. 맞아요. 볼 수밖에 없게. 그래서 우리 박사님은 우울하신 게 전혀 공감이 안 돼. 수 없어. 맞아요. 너무 즐거워. 네. 아니 옛날에는 뭐 좀 우울한 점도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우울할 때를 좀 떠올리시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연을 사연을 하나 받아왔거든요. 네네. 우울증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이 사연을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 생활 1년 반 만에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거의 1년 반 만에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공시 준비를 한 지 3년 만에 정식 공무원이 된 31살의 미혼남입니다. 저는 요즘 만사의 무기력을 느낍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된 공무원인데 왜 늘 그만두고 싶은 상상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틈만 나면 쉬고 싶다가 입에 배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어딘가 휴양지로 떠나서 푹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부모님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자라났고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범적으로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은 학원을 다녔고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그런대로 서울에 소재한 괜찮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는 건 정작 제가 뭘 하고 싶은 건지입니다. 대학을 가야 할 것 같아서 갔고 대기업에 취업해야 할 것 같아서 죽으라고 했고 또 아무래도 불안정한 회사원보다는 요즘 세상엔 공무원이 더 낫다고 해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다시 공무원이 되었는데 정작 이제는 아무런 목표도 희망도 사라진 느낌입니다. 공무원도 예전 같지 않게 업무도 많고 또 출세하려면 여러모로 인정받고 인맥도 쌓아야 하는데 만사가 시들하고 무기력합니다. 이런 제가 우울증인 걸까요? 네, 이런 사연을 좀 받아왔어요. 네. 어떻게 들리세요? 되게 그러니까 우울증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우울증 진짜 이게 뭐 병적인 증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그 삶의 전반적으로
되게 힘이 빠져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네. 현대인들의 패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전형적인 패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우울감의 패턴인 것 같아요. 우리 루나님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하나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다녔을 때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할 때 그때 우울증이 많이 왔어요. 저의 생활이 없었을 때. 바로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자고 이제 야간 때는 아침에 일도 못 보고 바로 자고 출근하고 이런 생활이 거의 2년 동안 반복됐었어요. 그럴 네. 때 일할 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내 생활이 전혀 없는데 일할 때도 무기력하고 이런 걸 느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저도 이 사연이 정말 특별하게 들리지 않는 게 네네, 맞아요. 제가 만나는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이런 루트를 밟고 있고 또 제가 만나는 회사원들도 다 이런 루트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열심히 해서 스펙 쌓고 좋은 직장 뭐 이렇게 해서 혹은 또 공무원 이렇게 달려갔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희망이 없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무기력하게 살고 술만 마시고 이런 경우가 진짜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우울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했냐면 여기 이제 공무원이 회사원보다는 안정적일 것 같아서 했어요라고 했지만 과연 공무원이 안정적일까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려는 상황이 올 텐데 공무원이 안정적이라고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나 하면 그것도 이분들의 또 다른 부모님이 금수저 부모님- 금수저만이 나의 보장이다. 부모님들이 대체로 다 공무원을 하길 바라시고 근데 지금 왜 다들 공시를 준비하냐면 지금 정부에서 네. 임시로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 때다. 지금 아니면 진짜 못 들어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적성에 맞든 안 맞든 공시 준비를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회사 생활을 일단 해보니까 너무 아니라는 거죠. 너무 힘들고 내 삶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다 회사 하지 말고 공시 준비해라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배 얘기 듣고 나는 적성이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 내 적성 상관없이 공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근데 공시 준비도 1년에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운 좋으면 이제 뭐 휴학하고 네, 뭐 1년에 붙고 뭐 이러긴 하지만 구급도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 않아요. 와, 그래서 네네. 대학 4년제 대학 나와서 다시 공시 준비를 하는 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대학 등록금 그렇게 많이 내는 맞아요. 등록금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 같은 맞아요, 그냥 맞아요. 고졸이어도 똑같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맞아요.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전공에서 내가 배우는 거에도 되게 가치를 못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네, 아무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공무원이 됐는데도 지금 또 희망이 없다고 그쵸.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이 문제죠. 그쵸. 맞아요. 지금 이분의 문제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포브레인에서 항상 이제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보면 부모님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자라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범적으로 살려고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외적인 기준이에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맞아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다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정작 자기는 뭘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보장은 된 것 같은데 일이 재미가 없고 이제 이러면서 무기력해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이 도사님은 아니 이 박사님은 자주 모르겠어. 바꾸셔서 교수님은 그럴 리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무기력할 때가 있나요? 무기력할 때 혹은 무기력했던 경험? 무기력했던 경험? 어떨 때 무기력해지시던가요? 예전에는 가끔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정도야. 아니 박사님 잘 끄집어내 보세요. 제가 힌트도 드렸잖아요. 지금은 내가 너무 해피하지만 예전에 언제쯤에 한번 우울했거나 무기력했거나 기억에서 삭제됐어요. 너무 일이 많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을 때. 많아서. 네. 일이 많으면 좋은 거 되도록이면은- 아닌가? 맞아요. 되도록이면은 그냥 모든 것들을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네. 너무 많으니까 음. 예, 거기에 묻혀가지고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니.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우울증을 되게 멋지게 표현하시네요. 역시 나리시즘의 신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게 일이 많다고 우울하기보단 그 일이 뭔가 그쵸. 내 성에 차지 않거나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이 일을 왜 해야 될지 맞아요. 모르겠거나 이럴 때 보통 혹은 뭔가 충족이 안 돼서 우울해지거든요. 만족감이 안 지금도 느껴지고. 뭐 지금 한가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번에 돈과 지금은- 시간밖에 없다 하셨어요. 아, 뭔가 시간. 아니 지금은 일은 많아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니까 여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옛날에 일은 많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보상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예, 일한 거에 비해서 핵심을 발견했어요. 경제적으로 보상이 많지 않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우울해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렇죠. 열심히. 좋아하는 일을 해도 경제적인 보상이 조금 충족이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돈과 시간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행복하시는 그러니까. 것 그거는 같아요. 뭐 농담이고. 이제 업무 대비 경제적으로 요건이 좀 되시는 거고 예전에는 업무 대비 그쵸.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졌던 거죠. 수입이. 좀 떨어졌었죠. 그럴 때 좀 우울해지셨군요. 한 20년 정도, 한 15년 이상. 15년 이상 우울하셨어요? 오래된 아니, 것 같은데. 15년 이상을 그런 패턴이 계속 됐으니까. 예. 다른 사람은 벌써 이제 하던 일을 포기했었겠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예. 희망은 버리지 않았죠, 그래도. 그래서 매번 꾸준해야 되고 오래 한우물을 파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그렇죠. 진짜 경험에서 오는.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이 시점에서 진짜 우울증 뭐 어떤 경우를 우울증이라고 하나 한번 좀 본격적으로 좀 알려드릴까요? 네. 그 진단하는 그 책이 있어요. 이제 정신과 에서나 저희가 같이 이제 심리 상담한 사람들이나 보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아. 이게 이제 DSM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발달장애나 이런 부분을 진단할 수 있는 통계 편람이에요. 이게 이제 5판까지 나왔는데 우울증 진단 기준 한번 지금 읽어 드릴 테니까 뭐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 보세요. 네. 이제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그 5가지 이상이 2주 동안에 나타나야 돼요. 한번 보세요. 그 중에 1번과 2번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데 뭔지 한번 보세요. 첫째는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이 거의 매일 이어지는지,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기에도 자주 울거나 슬퍼하거나 공허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거의 하루 종일 거의 매일 이어지는지. 근데 이게 이제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 네. 그게 이제 2주 정도 이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거의 하루 종일 활동에 대해서, 모든 활동에 대해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된 상태인지. 이거 1번, 2번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네. 우울증이면.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인데, 체중이나 식욕이 감소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성욕도 포함되겠죠. 오르가즘 매신님. 네. 그래서 우울하면 당연히 이제 식욕과 함께 성욕도 감소되죠. 그래서 체중이나 식욕이 감소되는 거예요. 확. 증가하진 않아요? 막 폭식증 있는 사람들. 맞아요. 확 감소되거나 혹은 확 증가해요. 폭식하는 막 그런 사람들. 그런 패턴이 나타나면 확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수면이에요. 우울증 진단할 때 수면도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을 못 자거나 거의 매일 혹은 과하게 자거나 잠만 자거나 이 2가지가 다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그 안절부절 못하는 거 있잖아요. 막 정신 운동이 초조한다고 하는데 막 안절부절 못하거나 혹은 지체돼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행동이 느려져요. 느려지거나 막 초조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정하게 이렇게 하거나 혹은 확 느려져요. 생각이 잘 안 돼요.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느려져서 잘 안 돼요. 이런 상태.
그 다음에 6번째는 거의 매일 굉장히 피로해요. 피로감을 느껴요. 활력이 없고. 7번째는 죄책감이나 내가 되게 쓸모없다는 느낌 있죠. 무가치함. 이런 느낌이 거의 매일 느껴져요. 네. 8번째는 우유부단해져요. 왜냐하면 결정을 잘 못 내리죠.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거의 매일 막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뭐 먹어야 될지 뭐 이런 것부터가 결정을 못하는 사고력이 감퇴돼서.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 죽고 싶다 이런 생각, 자살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분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이고 나머지는 총 5가지 이상이 2주 동안에 나타나면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병원에서, 정신과에서 혹은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 있으세요? 저는 3번 해당돼요. 3번? 네. 체중 또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 아니, 우울증이랑 상관없이 그냥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거 먹어서 증가한 거 아니에요? 매일 밤 폭식을 하고 있어요. 매일 밤 폭식하는 이유는?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네, 아닌 걸로. 네. 밥맛이 없진 않죠? 그렇죠. 밥맛이 너무 있어서. 그러니까 밥맛이 없는데, 이런 경우, 우울증인 경우는 어떤 폭식이냐면, 밥맛은 없는데, 허해가지고 막 집어넣는 경우 있잖아요, 입에. 맞아요. 허해서 집에 와서 혼자 막 미친 듯이 집어넣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맛있게 막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또 여기 뭐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지금은 해당되는 게 없는데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했을 때 1년에 이거에 다 해당돼요. 다 해당되는데 1년에 이런 주기가 한 3-4번씩 찾아와요. 우울한 주기.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여기에 딱 갇혀 있다가 이제 샤워를 착 하듯이 안 돼.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하고 벗어났어. 그쵸. 벗어나다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치유되는 과정에서도 그 사이클이 이제 점점 오래 걸리고 옅어질 뿐이지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확 낫는 게 아니라 그 사이클이 맞아요. 자연 치유될 때는 이렇게 좀 길어지면서 네. 흐려지면서 이렇게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9번 자살을 생각하진 않았는데 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낙이 모르겠고. 없고 살 낙이 없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유학생활 외에 또 하나 이거 다 해당되는 경우가 헤어졌을 때. 헤어졌을 때. 네, 이별을 뭔가 큰 이별을 겪었을 맞아요. 때. 네. 그거는 이제 외적인 원인에 의한 우울증이에요. 음. 반응성 우울증. 그런 경우는 어떤 이제 그 사건 사고가 있죠. 우울할 만한 누군가를 잃었다거나 상실했다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는 좀 일시적이죠. 그랬다가 좀 그 시기에 잘 치유를 하면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경우죠. 아니, 헤어진 경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해결돼요. 새로운 사람 안 만나면 계속 문제가 되는 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과의 섹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얘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얘기죠? 있는다고. 새로운 사람과 섹스를 하면 해결된다. 아니 근데 맞아요. 이 박사님의 말씀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여기 다 해당돼요. 그쵸? 네. 근데 과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새로운 의욕과 이 창조성이 나올지. 혹은 또 이럴 때요. 급하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실수하는 경우 많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에서 벗어나고자 급하게 좋지 않은 더 나쁜 남자를 진짜. 만나거나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저도 이 미국에 있을 때 헤어졌는데 그때 처음으로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괴로우니까 잊고 싶고 뭔가 다른 거에 의존하고 싶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 결핍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일단 심리 차원에서 어떤 결속력, 네. 친밀감, 네. 애정이 이제 고갈된 거고, 이제 성내 쪽으로. 심리 쪽은 성적인 욕구가 네. 단절된 거고요. 속내 쪽에 어떤 스킨십, 네. 서로 간에 맞아요. 이제 활동 이런 것도 이제 줄었을 거고, 또 우리 정신적인 뇌, 영성적으로는 어떤가요? 영성. 그쵸. 어떤 나랑 교감하고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 상실되는. 그렇죠. 네. 상실되는 공허감. 네, 맞아요. 정신적인 공허감. 그렇죠. 네.
지금 여기에는 다들 안 계신 것 같아요. 제 얼굴만 봐도 아는데. 일단 우울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이제 청취자 중에는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뭐 원인을, 왜 우울한지 원인을 한번 또 각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요,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근데 이제 밝혀진 거는 뭐 호르몬 계통, 이제 뭐 세로토닌 그죠? 멜라토닌 이런 경우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세로토닌이 감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이제 우울증이 연관이 있다.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밝혀진 거고. 네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원인이 뭔지는 아직은 명확하진 않아요. 막 이게 정신적으로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전부 다 하나하나를 네. 설명하고 원인을 입증할 수는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여성이 좀 더 2배 정도 많이 우울증에 걸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남성보다 세로토닌 수치는 높은데 더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조금만 농도가 변해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또 이제 월경주기. 월경주기 전후로 왜 우울해지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뇌를 자극해서 세로토닌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런 부분은 다 밝혀진 부분이죠. 산후 우울증도 여기에. 그렇죠. 호르몬 문제로 보죠. 그래서 멜라토닌은 또 이제 이게 생체 시계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수면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멜라토닌 부족일 경우에 또 수면, 또 식욕, 성욕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죠. 이제 이런 호르몬 계통 외에 또 이제 보는 게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 이런 트라우마가 뇌에서 이제 단백질 손상을 일으킨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또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우울증으로 발전될 확률이 8배에서 10배 정도 높다. 어린 시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어릴 때 손상된 어떤 그 트라우마. 어릴 때 입은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게 그래서.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이게 호르몬이나 어떤 그런 이제 신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다루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가 약만 잘 처방해도 우울증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은 우울증이 낫지 않으면 약이 잘못 처방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고 되게 의아했거든요. 이제 호르몬 밝혀진 것은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니까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쳤을 때는 이제 약물로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예요. 세로토닌을 좀 흡수, 더 잘 흡수되게 하거나, 이제 세로토닌을 좀 추가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확실히 나아지긴 해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분들이 밖으로 못 나올 정도로 무기력한 분들이 어쨌든 좀 더 힘을 내서 나올 수는 있고, 이렇긴 하지만 문제는 계속 약을 먹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증상 호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계속 먹어야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내 안에서 근데 대신에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하려면 깊은 트라우마나 이런 심리적인 기제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치유가 되면 약을 안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약만 먹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치료할 때 심리치료랑 정신치료 같이 들어가는 거군요. 들어가면 더 좋은 이유가. 약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죠. 이게 우울증 치료의 부작용을 이렇게 보면은 자살 충동이 있어요. 부작용으로요? 부작용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잘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긴 왜냐하면은 세로토닌 아까 재흡수 억제제잖아요. 네네. 흡수되는 거를 이제 강제로 막으면은 뇌의 세로토닌 농도가 높아지죠. 근데 그 흡수돼서 필요할 때 또 써야 되는데 흡수를 계속 억제하니까 이 필요할 때 막상 세로토닌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내가 이게 들은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외에도 여러 가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
아, 죄송해요.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여성 들어오셔가지고. 생식기 마비 이런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럴 줄 알았어.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사실 이런 부작용 얘기는 자세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거 이제 치료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인데. 네네. 그래서 우리도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가. 근데 실제로 한 10년 이상 드신 분들 보면 살이 많이 찌거나 또 다크서클. 건강상에. 네, 그런 문제가 좀 네. 실질적으로 많이 겪고 있긴 해요. 그 우울증 약이 신진대사를 느리게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우리 루나님도 많이 들었네. 네. 누나님이 네. 건강을 이 코칭하는 일을 하거든요. 네, 그렇구나. 음.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그 정말 좋은 거는 스스로 자신의 우울증의 원인을 알고 치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제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약만 먹어서는 계속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도 하는 거죠. 네. 내가 이제 좀 찾아보자는 거죠. 내가 우울한 이유를. 그 이유를. 네.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지금. 이유를 지금 2부에서 할까 고민 중이에요. 성으로 만족을 하지 못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 이유를 찾고 거기 자기 치유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2부에서 다뤄볼까요? 본격적으로?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네, 원인과 본격적인 대책 네.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그래서 네.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2부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